54번째, 압류재산 공매는 어떠한 준비 절차를 거쳐서 공매가 진행되는가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자산관리연구소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이 과정도 어떠한 일정한 매각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준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부분을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석을 보고, 이와 같이 보면 제 저서인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이 정석이 있죠. 이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보면 압류재산 공매 준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는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자, 공매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 첫 번째, 공매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가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매 물건의 감정 평가는 국세징법은 세무서자 등이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 예정 가격을 정해야 된다. 국세징법 제 63조 1항에 있는 내용이죠. 이 경우 매각 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위 공사와 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 기관은 온라인 자동 감정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의뢰받게 되고,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에 온라인으로 감정평가 내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감정 의뢰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 등과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금액이 작거나 이럴 때는 뭐 잠복가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상이한 금액 갖고 매각 결정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을 갖고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을 정해서 매각 절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길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실무상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최초 그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하고, 또 이거를 국세징법 그 74조 4항 통상 6회를 공매를 진행해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각 예정을 정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공매가 진행이 될 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가볍게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 감정 평가 금액을 1차 최초 매각 예정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감정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차에서 10억으로 진행이 되고, 2차에서는 여기서 10% 저감시킨 9억이 되죠. 3차에서는 8억, 4차에서는 7억, 5차에서는 6억, 그리고 6차에서는 5억,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6회까지 진행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최초의 이 감정가를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을 정한 금액에서 6회 동안 해서 5억 50%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주 이제 10% 저감해서 진행돼. 이럴 때는 최초 매각 금액의 정액제로 1억씩 정액제로 떨어져. 이렇게 해서도 매각이 안 되면 매각 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재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재매각은 또다시 여기서 또 7회차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5억에서 시작하는 거죠. 8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 12회차 가면은 이 5억에서 5천만 원씩 정액으로 떨어지니까
4,500, 4억 5천, 4억, 3억 5천, 3억, 2억 5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2차까지 지나가면 이제 그 2억 5천의 매각 절차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큼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은 감정가를 가지고 기준하는데 이거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법원도 과거 같은 경우는 이 감정가보다 더 높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이제 높은 가격으로 110% 범위 내에서 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가격으로 하게 되죠. 또 이 공매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징법 62조 2에 있어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세무서장은 63조에 따라 매각 예정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매재산의 현상 또는 점유관계 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X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을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이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필요한 때는 잠긴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현황조사관을 세무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 할 수 있도록 위임받게 되는 거죠. 왜 세무공무원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의뢰를 받으면 그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현황조사관이 있습니다. 법원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 이제 현황조사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공매에서는 집행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황조사관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게 국세징법 62조 2에 의해서 현황조사관 제도를 둬서 현황조사가 현황조사를 하게 되죠. 또 이러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갖고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분 요구 종기 결정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분 요구 종기 결정은 국세징법 67조 2항 7호에 따라서 세무서장 등이 공매를 하려면 배분 요구 종기를 정해야 하고 이를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 배분 요구 종기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 입찰 기간 이전에부터 해야 한다. 공매는 최초 공매 공고일로부터 이제 45일 이내에 배분 요구를 정해서 공고해야 된다. 또 이게 배분 요구의 종기 연기 사유가 있을 땐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분 요구 통지와 배분 요구 철회 종기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 등은 이러한 세무서장 등이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직원이 하게 되는 거죠. 세무서장 등은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자 또 배분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배분 대상자와 공매 공고의 등기 이후에 등기된 채권자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 즉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여야만 배분에 참여하는 이러한 채권자 등에게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1항과 2항에 따라 배분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 요구를 한 자는 배분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순위 말소기 지금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분 요구를 하면 배분 받고 소멸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한 임차인들이나 선순위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배분 요구 종기가 지나서 철회를 하게 된다면 낙찰자에게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각받은 금액 이하로 추가로 인수금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낙찰자에게 추가로 인수하는 것, 즉 매수인에게 추가로 수익 인수해야 될 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자 등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 종기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지나선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자들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후순위 임차인들이 이 배분 요구 종기에 철회하면은 배분의 자체 아예 철회하지 못하고 임차권이 소멸되니까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같은 여기는 배분 요구 종기가 지나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기준인데 이거보다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이런 경우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분 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가 배분 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배분 요구가 종기가 지나서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배분 요구 종기가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순위 임차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배분 요구가 종기 지나서 철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후순위 채권자는 배분 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분 요구가 지나서 이 철회하는 임차인은 없죠. 저도 수십 년 동안 경매나 공매를 했지만 이 후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 종기가 지나서 철회하는 경우는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낙찰받으면서 세금 관계 때문에 자기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무료인데 자기가 배분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아주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어차피 배분받지 못하고 세금을 절세해야 되는 이런 일 갖다가 전문가와 상담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이렇게 임차권이 후순위 임차권이 철회. 근데 이 후순위 임차권은 배분 요구 종기가 지나도 철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분 요구 종기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각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매각 준비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치냐 보시면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공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해서 그 감정평가를 갖고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매각 절차를 최초 매각 예정 감정가를 최초 매각 예정 감정가를 최초 매각 예정 금액에서 정액제로 최초 이 매각 예정 금액에서 10%씩 정액제로 가격을 저감해서 6회까지 진행에다가 6회에도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재공매 공고를 한 다음에 그 6회차까지 떨어진 즉 5억까지 떨어진 금액에서 다시 5억에서 10%씩 저감한 금액을 갖다가 12차까지 다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또 이 공매 대상 물건을 현장에 답사해서 현황조사관이 물건에 대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기타 권리관계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분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그러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와 또 현황조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분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그러한 배분 요구 종기를 하고 철회할 수 있는 종기 날짜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런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밖에 이렇게 알게 된 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관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그 채권자,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자. 그리고 공매 공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등기된 채권자들이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한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게 된 이 관계. 그다음에 현황 조사관이 현장의 조사에서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을 알게 됐다면 그러한 사실들. 또 당연히 채권 최고를 최고해야 될 조세, 국세, 지방세, 시군구청장들 또는 세무서장들 그리고 공과금 기량자들
이런 데에서는 당연하게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한들을 최고하는 과정으로서 암지상 공매 준비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지상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이고 그로 인해서 매각 절차를 6회씩 일괄로 진행돼 가지고 유찰될 때는 재매각 절차를 거친다. 그때 재공매 공고한 다음에 재매각 절차를 거쳐서 그때는 50% 저감된 금액에서 다시 매각 절차를 5천만 원씩 저감해서 매각 절차 진행한다. 두 번째는 현황 조사해서 그래서 알게 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제 배분 요구 정기화라든가 배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해와 통지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암예상 공매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을 이제 그 완료되게 됩니다.